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6% 상승 마감, 코스닥은 0.6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은 오늘 시가부터 바로 좀 강하게 땡겨주는 모습이 나오지 못하면 일단은 양시장 다 21선 부근까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장초간에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어제 저점을 깨면서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21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고, 21선을 찍고 이제 양시장의 운명이 오늘 이제 갈리는 모습이 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찍고 오늘 이제 LG전자가 캐나다의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장 부품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LG전자는 상한가를 갔고요. 살면서 LG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근데 LG전자만 오른 게 아니라 계열사 어떤 LG 계열사 그룹주들도 좀 다 같이 오르면서 이제 시총 큰 종목들이 코스 거래소를 캐리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21선을 좀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코스피랑 같이 21선 찍고 반등은 나왔었는데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코스피는 강하게 눌림 놓고 돌아나갈 어떤 여지 발판을 좀 마련을 했다면, 코스닥은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이 저점 구간 900 한 18포인트 근방에서 바닥을 좀 만들고 다시 이렇게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증시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기 힘들 만큼 걱정스러운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금방 추세는 좀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이제 치료제,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열 구간이고 조만간 고점이 좀 나올 확률이 좀 크다. 그렇게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좀 고점이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애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좀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어제 이제 오후장까지는 이 뉴스가 그렇게 시장 전체를 막 그렇게 크게 흔들진 않았었습니다. 인포뱅크랑 대성헬텍 정도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머지 그냥 조금 개별적으로 반등이 있었던 정도였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치료제 쪽으로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거래대금 전체가 쏠려 있다가 요 부분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가야 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야 할 돈이 자율주행차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다시 한번 인포뱅크랑 대성헬텍은 2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나머지 뭐 어제 보시면 모바일 어플런스나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도 슈팅이 나오고 끝났다가 오늘 재차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야, 치료제로 쏠렸던 돈이 이렇게 시장의 어떤 그 테마가 어떤 테마의 흐름이 급하게 체인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섹터 쪽을 또 저도 열심히 찾아가지고요, 관심 종목 정리를 다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LG전자 뉴스가 튀어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의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랑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전기차 이제 부품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겠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고요. 사실 처음에 이 뉴스를 좀 보고는 야, 이게 이 덩어리가 큰 LG전자를 20% 이상 이렇게 급등시킬 만한 사실 뉴스일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고, 야,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어떤 그 뭐 치료제나 뭐 정치 테마주 뭐 할 거 없이요. 여러 가지 테마들에 썰려 있던 모든 돈이 진짜 모조리 이 LG전자 관련주들로 오늘 쏠려 버렸다. 그리고 뭐 애플 자율주행 쪽도 조금 이제 아직은 그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얘가 오늘 이제 오늘 주도 테마 섹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느낌 자체는 같잖아요. 지금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2차 전지 아무튼 요쪽이 오늘 LG전자의 이 호재 뉴스로 인해서 조금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겠다. 일전에 이제 LNF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배터리 관련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빠르게 좀 오늘 찾아가지고요. 관심 종목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LG전자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LG 화학 쪽에 배터리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도 있었고, 안 그래도 좀 과열 구간에서 고점에 있었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의 주도 테마가 튀어나오자마자 얘네는 급격하게 또 빠지는 모습 보이면서 현대바이오, 대웅 뭐 이렇게들은 이제 하한가까지 좀 들어갔죠. 근데 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등주는 LG전자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이제 주도주, 대장주는 LG전자인데, 야, 뭐 얘 시총 이렇게 무거운데 뭐 장중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흔들다가 상한가를 간다거나 뭐 이런 모습도 없고 정말 거의 조정 고작 요거 주고요. 바로 상한가도 갔고 비교적 깔끔하게 한 두 번 정도는 풀렸는데 비교적 깔끔하게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도 너무 사실 좋고요. 다만 이제 워낙 무거운 녀석이기 때문에 뭐 내일 뭐 갭을 막 10 몇 프로씩 띄운다거나 혹은 뭐 갭 살짝 띄워가지고 뭐 몇십 프로씩 20%씩 막 더 양대양물 또 슈팅이 나온다거나 사실 이런 모습이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일단 기대하기는 애가 좀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나마 좀 비슷한 사례로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가 예전에 이때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얘도 이때 거래대금 한 1조 7천억 정도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다가 갭을 한 9% 정도 띄우고 장대 응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가 한번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고 뭐 LG전자는 뭐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질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랑 조금 다른 점은 그때는 말 그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좀 움직임이 있었다면 지금은 LG 뭐 전자 우선주, LG전자 비롯해 가지고 관련돼서 따라오는 후발주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신성 델타테크도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사마알미늄도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 밖에 아주 여러 종목들이 또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따라왔는데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LG전자가 혹시 오늘 상한가 이후로 별다르게 이렇게 특징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더라도 우리 최근에 LNF처럼 LNF는 이날 뭐 장대 양봉을 뽑고 이 이후로 아주 그렇게 이제 특징적으로 뭐 슈팅이 있는 그런 모습을 못 보였지만 예를 들면은 세로닉스 같이 이런 애들은 상한가 뽑고도 그 후로 충분히 계속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 지금 오늘 형성된 테마도 그렇게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G전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슈팅을 막 몇십 프로씩 뽑고 이러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가지고 있었던 기 보유자 분들은 이 이후에 어떤 매도 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LG전자 테마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뭐 매매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은 LG전자보다는 오히려 좀 우선주나 지금 LG전자 후발주로 따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끼가 좋은 애들 있죠. 신성 델타테크나 아까 뭐 이제 사마알미늄, 얘네는 누가 먼저 상한가를 갔죠? 좀 둘이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내일 뭐 갭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신성이랑 뭐 사마 중에 누가 좀 더 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판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힘있게 추세를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방금 본 LNF처럼 조금 그렇게 힘없이, 혹은 셀트리온헬스케어처럼 갭만 띄우고 좀 힘없이 밀리는지, 요거를 좀 보시다가 LG전자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싶으면 뭐 LG전자 우선주랑 LG전자 두 개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LG전자 우선주랑 LG전자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이 좀 변동성 없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신성 델타테크나 사마알미늄을 좀 접근해 보는 전략,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 LG전자의 테마가 좀 한 며칠, 한 뭐 하루 이틀, 2, 3일짜리 단발적인 테마로 좀 올랐다가 반짝하고 죽으면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테마의 크기가 확장되게 되면, 힘이 세져서 테마의 크기가 확장이 되게 되면 오늘 뭐 조금 오르다 말았던 종목들, 뭐 윗골이 달았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순환매가 돌면서요. 그래서 좀 한 대 모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다시 정리해드리면 LG전자 우선주가 1등이고요. LG전자가 대장주. 두 종목을 이제 빼고 나서 후발주 중에는 지금 신성 델타테크랑 사마알미늄, 그 다음에 지금 나라 M&D, 그리고 TCC 스틸, 얘네들도 보면은 일단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흐름 자체가 막 그렇게 깨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가 뭐 하루 이틀 반짝하고 죽지 않고 그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런 애들까지 뭐 순차적으로 또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인테크도 있고, 알루코도 있었죠. 알루코도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진 L&D 또 있었는데, 삼진 L&D는 뭐 차트는 막 그렇게 땡기는 모습은 아니네요. 딱 봐도 차트가 알루코가 좀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얘만 조금 뜨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른 종목들은 좀 시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장중에 뭐 잠깐 뉴스만 나오고 지금 이 꼬리 달고 죽어버렸는데, 파워로직스도 지금 뭐 이제 관련주로 일단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장에는 대장 테마 역할을 하다가 LG전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쭈구리가 돼버렸는데, 일단 뭐 상한가가 풀리진 않았고, 인포뱅크랑 대성엘테, 그리고 캠트로닉스, 그 다음에 뭐 유니트론텍,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애들은 애플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모트렉스랑 모바일 이런 애들은 뭐 어저께부터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슈팅의 개념은 나올 수 있는데, 막 장대 양봉을 막 상한가를 다시 한번 가면서 대장주는 아마도 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인포뱅크랑 대성엘텍 두 종목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애플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뭐 이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자율주행, 뭐 이제 전기차, 이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오늘은 LG화학의 납품 이력이 있는 혹은 관련성이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조금 시세가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좀 테마의 수급이 좀 더 지속되면서 확장이 되게 되면, 굳이 뭐 이제 LG화학이랑 연관이 있었던 쪽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요새 최근에 가장 핫한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어제 오늘 좋았던 2차전지 관련주를 엮이면서 지금 이런 자리들이 참 좋죠. 전고점을 넘어섰고 얘도 이제 이 가격대를 넘으면서 이제 신고가 부근이고 위로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히 크게 좀 낙폭이 있었는데 저도 보면서 그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그 테마의 이동 장중에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테마가 급격하게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을 목격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테마의 이동이 되는 그 시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바이오가 뭐 요 정도 올라 있을 때,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오늘 LG전자의 이 뉴스가 있었다. 그러면 뭐 치료제 바이오 쪽 섹터의 어떤 그 조정이 오늘같이 뭐 하한가를 간다던가 이렇게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고요. 반대로 LG전자가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거의 집어삼키다시피 하면서 과열 구간으로 들어와 있었던 이제 치료제 테마 종 애들이 워낙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 있었고 누구라도 이제 어제 정도의 어떤 이 가격대에서부터는 시장에서 이 치료제 테마에 대한 매도 심리가 거의 이제 극에 달할 시점이죠. 여기서 누가 어떤 뭐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보다는 기회만 되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대. 예.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치료제 쪽은 고점이 나올 거다.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또 만약에 오늘 LG전자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시장을 캐리해버리는 이런 종목 혹은 또 다른 뉴스 호재가 출현을 하지 않았다라면 얘네도 요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하한가를 간다든지 특히나 뭐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뭐 대웅도 그렇고 어떤 그 악재 때문에 나온 급락이 아니거든요. 그냥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부분이라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힘의 이동? 이 힘이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돈일 건데 이 돈의 이동이 그만큼 급하게 집중적으로 치료제 쪽으로 쏠렸던 만큼 빠질 때도 그만큼 급하게 아주 과하게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치료제 빠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제 말씀드린 데서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도 뭐 오일선 반등들은 다 시원하게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오늘 어제 아무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현대바이오도 개파락 후에 아마 오일선 반등 시원하게 한번 나오고 나서 뭐 양봉 마감하느냐 음봉 마감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향후 시나리오가 좀 갈릴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LG전자가 출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높게 봐요. 그래서 며칠 정도 더 찌글찌글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폭락 이렇게 아마 나왔을 텐데 이제 LG전자 그러니까 애플 자율주행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LG전자가 이제 출연을 하는 바람에 조금 낙폭이 많이 깊어지면서 하한가까지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대웅도 마찬가지고요. 장중에 반등들은 다 좋습니다. 대웅도 보면은 이렇게 한 20%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고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서 주도 섹터 혹은 주도 테마가 급격하게 체인지 될 때에는요. 장중에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 눌림에 산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럴 때는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고 천천히 사도 늦지 않은 거죠. 방금 아까 시간에 보니까 대웅 같은 경우는 살짝
풀리는 것 같더니 다시 좀 잠겼고, 현대바이오도 아직 뭐 이제 풀리려고 하는 낌새는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뭐 내일 풀릴 거고요. 얘네들이 뭐 이제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죠. 뭐 임상 진행 중인 부분이 뭐 결과가 너무 좋지 않다거나 뭐 임상을 중단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풀리면서 또 한번 좋은 어떤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이랑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등이 뭐 시원하게 한번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가격적인 하락이 없이 좀 마무리가 되면 21선 근처에서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면서 한 번 정도 더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네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가격 방어가 좀 이루어질지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LG 전자 테마가 얼마나 좀 강할지 지속이 될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바이오는 아마 11선이랑 21선 사이에서 반등이 아마 시원하게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가격 방어도 한 2만 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아마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내일 캔들이 요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빼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일단은 좀 그리고 있습니다. 대용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어제 방송에서 조금 그 말씀드렸던 부분, 급등 후에는 그만큼 항상 급락이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저 동신건설이나 그러니까 이 가격만 뻥튀기 하는 이 트렌드의 시작이 넵튠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동신건설도 그렇고 이제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뭐 이제 대용도 그렇고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올리는 과정 안에서 이 정도의 어떤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시장가로 장대 양봉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갔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단일가에서 어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뻥튀기 하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좀 급락이 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바이오랑 뭐 이제 대웅을 보시면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아직은 뭐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동신건설도 그렇게 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혹시 뭐 눌림 같은 거 잡으실 때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어제 방송에서 지금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가에서 급등을 단기 과열 상태에서 급등을 시키는 뭐 모습들 혹은 아까 동신건설처럼 점상으로 그냥 랠리 쳐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찌됐건 그 본질 자체가 뭐냐면은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거거든요. 장중에 거래를 시켜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래 없이 가격을 뻥튀기 시켜버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이고 그것의 어떤 최초의 시작이 넵튠이었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이었어요. 야 그렇다면은 이 단기 과열에서 급등을 시키는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갈까? 혹은 한 번 더 몇 종목 더 이 트렌드를 이어간다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로보스타가 그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또 이제 또 스타트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뭐 내일 갭 상당히 높게 뛰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쪽은 지금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뭐 치료제 쪽이랑 뭐 자율주행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쪽 말고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딱히 눈에 띄는 쪽이 없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뭐 이제 그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좀 하겠다라는 뉴스가 지금 일단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살짝이 넘겨놓고 지글지글 좀 비비고 있는 상황이죠. 요렇게. 그래서 추세는 지금 아직 요런 정도로 이제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혹시 이제 승인 신청하는 부분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될런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고가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다가 재빠르게 좀 판단이 장중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지수랑 좀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보면 코스닥 여기서 추가 조정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돌리느냐, 요것에 대한 어떤 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고가 돌파를 재차, 그러니까 제약도 지금 여기 고가에 지금 막혀 있잖아요. 한 25만 원, 살짝 뚫었다가 지금 실패했었는데 여기 막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이 여기 다시 한번 좀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코스닥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돌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얘네들이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툭 떨구게 되면 코스닥도 같이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또 다른 시나리오는 어쨌든 치료제 쪽에 어떤 그 이 과열 장세를 이끌어 온, 어떻게 보면은 첫 주자가 셀트리온 그룹주였고요. 얘네가 이제 고가권 상단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동안에 현대바이오나 뭐 대웅, 종근당 같은 애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대바이오, 대웅 뭐 이쪽 애들이 죽음으로써 다시 치료제 안에서 치료제 테마 안에서 셀트리온 애들이랑 기타 나머지 애들로 좀 구분되어 있었다가 얘네들 쪽이 죽어버리면서 다시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